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뉴스는 라니만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 라니만닷컴의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은 초대받으셔서 6월 오픈되는 새로운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주식 관련 정보와 업데이트된 소식을 한 달 단위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첫 소식도 가상화폐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안정이 된 분위기지만요, 여전히 가상화폐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전 미국의 재무부 장관 레리 서머스라는 분이 가상화폐의 경제 위상이 제한되더라도 가상화폐가 금에 대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 보도를 했네요. 이에 따르면 서머스 전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정부의 일상적인 업무로부터 분리된 자산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금의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일명 디지털 금과 유사한 특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는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산을 보유하는 합의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측하건대 가상화폐는 아마 일종의 디지털 금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고요. 그러나 그는 가상화폐는 주요한 결제 수단으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비트코인의 지지자인 잭 도시가 이끄는 핀테크 업체 스퀘어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에 대해 강한 단속 의사를 밝혔습니다. 즉 가상화폐 채굴 업자들을 중국 현지 법에 따라서 잇따라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강인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이런 발표가 이어지면서 중국 현지의 사업, 즉 중국 현지에서 채굴 사업을 진행하던 현지 사업자들이 잇따라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채굴할 때는 막대한 전기료가 필요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소 옆에서는 전기세가 무료랍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가상 화폐 코인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채굴되고 있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에는 이 투자한 비트코인의 손실 반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마켓워치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돌아오는 2분기 실적 발표 때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거에 대한 손반영, 손실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주목하는 이슈가 될 듯 싶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백신 보급에 힘입어 진정되는 가운데 경제 활동도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조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켓에서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건축에 필요한 목재, 구리, 안 오른 부분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전 영역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회장이 최근 이름을 저장 후판 창업 연구센터로 변경한 후판 대학의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네요. 자, 이에 따르면 마윈은 조만간 후판 대학 총장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후판 대학은 마윈이 자신의 고향인 저장성 황저우의 학계 인사 8명과 함께 2015년 설립한 일종의 경영대학원이지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정식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자, 미국의 로컬 소식으로 가봅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할 당시 최악으로 꼽혔던 LA 카운티가 이제는 가장 안전한 도시 가운데 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제 양성 판정률은 0.4%에 불과했고 입원 환자 수도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백신의 보급 해결책이었네요.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이 60%에 달하면서 미국이 글로벌 백신 전략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신 생산을 최대화하면서 해외 기부를 늘리고 기부금도 증액하면서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자에게 경품으로 복권을 나눠주는 방안이 각 주에서 속속 등장하면서 오하이오 주에서는 실제 접종자가 30% 넘게 뛰었고요. LA 카운티도
레이커스 시즌 티켓을 걸고 백신을 독려했습니다. 야, 먼저 백신 맞은 사람들한테 뭐 안 주나요? 6월에 영주권 문호가 발표됐는데요. 취업 이민은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전면 오픈된 가운데 가족 이민에서는 순위가 거의 오픈됐고요. 1순위의 접수일은 5개월이나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틱톡 생일 파티에 초대된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헌팅턴 비치에 몰리면서 결국 폭력과 파괴 행위로 이어져 미성년 28명을 포함한 149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주 폭락과 반등을 기록한 후 다시 낙폭이 심화되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주말에 10%가 넘게 하락하면서 32,000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7,000선을 회복하고 있고요. 뉴스를 녹음하고 있는 서부 시간 10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7,670을 기록하면서 14%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지 좀 지켜볼 텐데요. 더불어서 오늘 주식시장 어제 저희가 통 크게 예측한 대로 오늘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 다우, 러셀 2000 모두 다 상승세인데요. 이 모습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것은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분석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처음 언급된 것을 두고 중국 정부가 내정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인데요. 최근에 경제적인 무역, 이게 파트너며 경제적인 거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 뛰어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래전부터 우방이었던 중국과의 관계를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너무 떼를 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 3명이 코로나 첫 발병 보고 직전인 2019년 11월 무척 아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곳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나와봤자 중국 당국은 부인할 테니까. 하지만 우한 발생설의 시작,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지도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군부 쿠데타 이후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해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이 존재하는 한 자신의 정당 NLD는 존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악천후 속에 산악 마라톤을 강행하다 21명이 숨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케이블카가 추락해 14명이 숨졌고요.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화산이 폭발해 15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오래간만에 BTS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어제 열린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에서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탑 듀오 그룹, 탑 셀링송 등 4관왕에 오르며 자체 최다 수상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우스캐롤리나에서 열린 PGA 투어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서 50살의 노장 필 미켈슨이 정상에 올라 메이저 대회 역대 최고령 챔피언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경수 선수 늦지 않았습니다. 멋진 승전보 기대하겠습니다. 조금은 무서운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뉴스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온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의 국제 조약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근데 이 사무총장이 국제적인 신뢰도를 많이 잃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요. 국제 실행 비일관적인 행동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국제연대의 공유 결여된 모습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9월까지 각국 인구의 10%, 연말까지 최소 3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이러면서 전국, 정확하게 말하면 선진국들의 좀 연대, 자기들에게 힘을 모아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WHO가 WHO다운 공신력과 신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저 사무총장이 한때 중국 편을 그렇게 들었다는 것. 아직도 이디오피아 출신의 사무총장으로 알려졌는데요. 좀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진실성 있는 사람이 한 기관의 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한국 연예계 뉴스들이 또 자극적인 뉴스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네요. 뭐 이승기, 이다인 열애, 한예술 연루된 버닝썬 파티, 뭐 한의선 남자친구, 뭐 호빠 출신, 성시경 지각 루머 반박, 고소장 만들어 검토 중.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고 손정민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또 전형적인 또 물타기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 달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고 손정민 씨의 죽음의 사건들 밝혀지기 힘드나요? 사건 너머로 이 진실을 밝히기 싫어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직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명명백백 사건의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제대로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칼기 폭파 사건이라든지 시간이 지나면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명명백백 밝혀지는 모습. 주말에 알려드린 통키 뉴스에서 그분이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자기는 무죄를 주장하고 죽었는데 무죄의 증거가 나왔다는 기사 알려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대한민국도 죽기 전에 그러한 명백한 사실들이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자, 오늘 통키 뉴스의 마지막 뉴스는요. 뱃살 빼기에 좋은 식품 4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좀 뱃살 빼는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잖아요. 자, 이분들에게 뜻밖의 뱃살 빼기 참 좋은 음식 4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일단 다이어트를 시작한 사람은 음식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운동이나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방지도 중요하지만 음식 잘 먹는 게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땅콩 버터입니다. 고지방의 칼로리가 높아 다이어트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 미국의 연구팀에 따르면 땅콩 버터를 먹는 사람은 저지방 식단을 고집하는 사람보다 체중 감량을 잘하고 살 뺀 상태를 잘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땅콩 버터가 강한 포만감을 유발해 다른 음식의 섭취를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땅콩 버터를 오후 간식으로 먹은 사람들은 저녁을 과식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땅콩, 알러지 있는 분들, 아토피 있는 분들 조심해야 될 음식이죠. 두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비만을 예방하는 인슐린 민감도가 높은 식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크 초콜릿을 먹은 사람들은 화이트 초콜릿을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인슐린 민감도는 높은 반면 인슐린 저항성은 낮습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면 비만이나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자, 다크 초콜릿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기, 달걀로 구성된 아침 식사라고 합니다. 언뜻 다이어트용 아침 식사로 보이지 않는 음식 조합인데요. 육류나 달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은요. 좀 땅콩과 비슷한데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 견과류를 지방 덩어리로만 여겨 다이어트 때문에 피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하지만 이런 지방은 몸에 좋은 지방들입니다. 쾌변을 유발해 비만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또한 간식으로 견과류를 먹으면 배고픔을 덜어주고 아시다시피 노화 방지에도 참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통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푸르른 초장으로 월요일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 이번 금요일까지 쭉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화이팅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은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화이팅! 이곳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 느끼시죠? 굉장히 건조한 날씨, 사막기후죠? 강렬한 태양 때문에 건조해지는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자녀들 아토피 굉장히 걱정 많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2가지로 저와 둘째 녀석의 아토피와 가려움증을 극복을 했는데요. 하나는 바로 도브 센스티브 비누, 이 비누입니다.
탈모 비누로도 통합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문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는 연수기 물입니다. 소금물로 샤워하고 소금물로 머리를 감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탈모 비타민이죠. 하지만 오늘 추천해드리는 이 도부 비누, 한국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이 오는 제품인데요. 미국과 미국 현지에서도 참으로 강추해드리는 제품, 특별히 가려움증으로 자녀들의 아토피로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리지놀 팀장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